이 사건 당신이 범인이에요? 어떻게 이런 걸 아시지? 현관 맛집. 현관이 뭐예요?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뜨세요. 낮과 밤 오, 야, 제이미 레이튼. 우선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정말 한 편의 만화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겠다. 근데 이 제이미 레이튼도 너무나 엄청난 스펙의 신비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내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. 제이미의 어떤 기억이 돌아오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은 영화 루시가 좀 떠올랐었고요. 그리고 제이미가 프로파일링하고 이런 거는 종이의 집에 나오는 그 협상 전문가죠. 라켈? 경감도 좀 참고를 했고요.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나 그런 FBI나 CIA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사건 당신이 범인이에요? 사실 나는 전부터 액션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. 근데 바보같이 제가 이 촬영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그 뒤에 줄줄줄 기다리고 있던 액션 씬들을 할 때 마음이 좀 초조하긴 했지만 진짜 신기한 게 참 배우는 슛 들어가면 안 아픕니다. 그때는 제이미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. 그래서 도대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연쇄살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 팀의 대장이 너무나도 수상한 인물인 거죠.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. 나한테 왜 그러냐? 도대체 나를 그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? 나는 당신이 의심스러운데 이 씬 찍을 때 정말로 현장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했었던 기억이 나요. 사실 남궁민 선배랑 이렇게 긴 대사씬을 맞추는 것도 처음이었고요. 둘 다 속마음을 감추고 서로에 대한 모든 단서들을 캐치하고 있을 때라서 정말 이 사람이 보이는 눈짓 하나, 몸짓 하나를 다 하나하나 의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. 으른 텐션. 근데 이거 맨날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현관 맛집. 현관이 뭐예요? 여러분 현관 뭔지 알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느꼈던 바로 그 씬. 무서워. 저를 왜 저렇게 보는 거야.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정우 경정에게 나 당신이 굉장히 의심스럽다. 이 사건의 범인 혹시 당신 아니냐? 순간 남궁민 선배가 저를 한번 탁 쳐다보시는데 제가 전혀 이 씬을 준비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었어요. 나 여기서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.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모든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어. 두 천재가 핥히고 핥히는 그 장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섹시, 이쁨, 건강미의 찐 배우까지 헐 다갖춤요.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이청아 짱이야. 유유 울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그대가 짱입니다. 이 언니 개 이쁘다. 감사해요. 아주 힘나는 댓글들이 많네요. 네, 일단은 쑥스럽네요. 네, 드라마는 제가 아주 꾸준히 열심히 소처럼 일할 거고요. 여기에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 알겠다. 이 스틸을 포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이게 내 코가 아닌데? 이렇게 콧대를 반짝반짝 잘 닦아주시다니. 언제나 열일해주시는 TVN 감사합니다. 이번에 제이미 메이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제 메이크업을 해주셨던 저희 이은주 원장님께 도대체 이번에 제이미 메이크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뭔가요? 라고 물어봤더니 분명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자니 너무 화면에서 힘이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일단은 좀 진한 제 눈썹을 그대로 결을 살리자. 그래서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진해 보일 순 있지만 그래도 그 눈썹이 제이미라는 인물을 좀 강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 어릴 적 영어 학원 쌤이라고 알고 있음? 어떻게 이런 걸 아시지?
네, 저희 엄마는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어릴 때 이제 저희 영어 교육을 담당을 해주셨죠. 어릴 때 발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. 제이미 레이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쭉 자란 인물이라 미국 유학도 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사실 정말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아요. 한 그래도 2달가량은 일주일마다 매일 영어 수업을 했었으니까. 그리고 항상 차에서 영어 라디오 방송을 틀고 다녔죠. 그래서 뭐 심지어 핸드폰 세팅까지 전부 영어로 만들어 놓고 한국 경찰이 저한테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 하는 씬이 있는데 원래는 그 씬이 전체가 다 그냥 한국어였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제이미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저한테 미국인 하니까 정말 영어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영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감독님의 컨펌 하에 진행을 했는데 재밌었습니다. 패션이라는 게 이 인물의 성격을 강화해주는 요소로서 많이 필요했어요. 제이미 같은 경우는 결벽증, 강박증 이런 것들이 이 인물의 굉장히 큰 어떤 상처이자 트라우마잖아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계속 활용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메고 나오는 백팩을 끝에까지 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백팩을 저희 스타일리스트 구원서 실장님이 한 20종 정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한국에 시판되고 있는 백팩 거의 다 매본 것 같습니다. 시계 같은 거 하나를 이제 옆에 풀어놔도 갓 협찬받은 새 시계가 아니라 이제 촬영 전까지 길들이기 위해서 제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녔죠. 햇볕도 받게 하고 핸드크림을 발라서 얘를 가죽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에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미드 히어로즈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이런 어떤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그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제이미가 트럭이 지금 저한테 오는 거리와 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트럭이 딱 제 앞에 와서 쓰거든요. 그래서 이 장면에서의 제이미의 표정과 아우라? 이거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본방사수 하게 하려고 제가 올린 장면이에요. 멋있어. 우리가 만든 그 한 씬 한 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낮과 밤 16부까지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.